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또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주한미군이 영구주둔한답니다. 한국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해군이 한국 배터리 잠수함 대량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공군이 전투기, 수송기, 헬기, 엔진 기술을 모두 한국에 이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규백 장관이 중국 겨냥 현무 6 개발 중이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현무 5를 대량 생산해가지고 올 연말부터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이 국방 안보는 미국의 관할이기 때문에 안규백이 장관으로 가든 누가 장관으로 가든 손 못 댄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안규백은 지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떠들고 있는데 북한하고 중국이 부들부들 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써주는 대로 읽었겠죠. 좌파 교육감들이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학생 가방으로 마약이 운반된다고 합니다. 지금 학교 주변에 마약이 엄청나게 퍼지고 있는데 좌파 교육감들이 지금 학생 인권 조례를 이 마약을 운반할 신종 운반책으로 학생들을 이용할 목적을 갖고서 이 학생 인권을 조례를 제정했다 뭐 이런 지금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 김현지를 지키려다가 이재명이 민주당 마약 카르텔을 터뜨려 버렸어요. 집단에는 그게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뭐 터뜨렸는데 터주다 보니까는 마약 카르텔이 터졌는데 그게 민주당의 책임이 큽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사태 우리 뭐 한 2천 명 잡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 2천여 명이 잡혀 있대요. 이게 문재인 정권의 이 마약 카르텔 그 범죄 소굴입니다. 중국, 북한 하고 연결돼 있고 전라도 조폭하고 연결돼 있는 그 마약 그 사건이 버닝썬이죠. 그 버닝썬을 뒤에서 덮은 게 윤 총장이라고 하는 그 윤규근 총경 그 청와대에 있었고 그 사건 흐지부지했는데 그 덮은 게 조국 아닙니까? 그때 조국이 민정수석 아니었던가요? 하여튼 뭐 지금 그런데 지금 국정원이 완전히 정보기관이 마비가 됐는데 이거 문재인 때 국정원 직원들, 기무사 직원들, 경찰 뭐 한 200여 명을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골 때리는 게 이 마약 카르텔이 터지면 민주당, 국민의힘, 윤석열, 문재인 전부 다 박살납니다. 그 국정원 직원들 200여 명을 구속시키고 국정원을 완전히 해체해버린 게 검사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터지면은 여당 야당 싸그리 다 주고 나가는 뭐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저희는 2018년 2월부터 이 문재인 정권 당시부터 반중 국제 콘서트, 국제 토크 콘서트, 국제 세미나 이런 거를 쭉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한국을 집어삼키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렸고요.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현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올려놨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성경 말씀 찬송가, 북한의 일기예보, 그리고 이제 서울 소식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매주 화요일, 금요일 밤 11시에 단파 라디오로 쏘고 있습니다. 대북 방송을 위해서 자금 마련을 위해서 제가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 50년 그리고 미래 한국 방위산업학회에서 나왔고요. 412페이지 칼라 사진 및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 시절에 종합공업에 투자하고 핵무기 비밀리 개발하고 미국 가서 미사일 설계도 훔쳐오고 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금액은 5만 원이고 배송료 포함이고요. 입금하시고 주소 및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010 2609-2023번입니다. 기업은행 예금주 주식회사 한미역사문화연구원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중 운동도 하고 대북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금액이라도 작은 후원이라도 저희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뭐 지금까지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안규백이가 괴물 미사일 혐오5 연말 실전 배치한다 했고 한 200발 정도를 대량 생산해 가지고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 이랬는데요. 방위 출신 안규백 장관이 자기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탄도 중량 8톤급 현무 5의 사거리를 대폭 늘린 현무 6를 개발하고 있다고 지금 밝혔는데 중국과 북한이 덜덜덜 떠는 이야기입니다. 앙규백은 자기가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떠들고 있는데 한국의 국방은요, 이 미국의 관할입니다. 국방부 뭐 무기 이거는요, 한국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미국에서 어떻게 한다? 죽여버린다. 뭐 그래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주한미군이 한국 근무 환상적이다. 복무 연장 급여 대폭 인상하고 가족 동반 주한미군 복무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 연속성을 높인다고 하는데 이 가족과 함께 근무할 형편이 안 되는 주한미군 전방부대의 경우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4년 후부터는 전체 주한미군이 가족과 36개월간 한국에 거주하면서 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철수할 건데 가족들은 왜 데리고 옵니까? 주한미군 철수는커녕 가족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붙박이로 눌러왔는데 이제 미국은 한국에 영구주둔하는 겁니다. 평택 미군기지는 캘리포니아 주소입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은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지금 전국에 지금 미군 기지가 있고 거기에 미군 가족들이 같이 산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대구든 어디든 간에 뭐 미사일이 떨어져 가지고 주한미군 가족이 한 명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전쟁 이제 미국하고 전쟁 붙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미 육군도 지금 한반도에 눌러앉으려고 지금 눈치를 슬슬 살피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해군은 한국형 KSS-3 장보고급 3 잠수함을 도입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 해군은 지금 핵잠수함 한 척 건조 비용이 10조 원 이상 들고 최소 5년 이상 건조하는데 5년 이상 걸리면 수리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극동 지역에서 작전에 참가할 한국산 디젤 잠수함을 대량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국산 배터리 잠수함은요 1개월 잠항이 가능하고요 탄도미사일 10발이 탑재가 가능합니다. 극동아시아 해저에 적합하게 설계됐고 2028년도부터는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2달 동안 잠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 해군도 이제 한반도에 눌러 앉겠다는 건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야 집 앞에 가는데 굳이 뭐 벤츠 아우디 끌고 갈 필요 있나? 저기 그 레이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모닝 같은 거 사가지고 시장 장 보러 갈 때 그걸로 쓰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한반도 주변 동북아시아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작전하는데 굳이 이게 비싼 핵잠수함 끌고 저 대양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이 핵잠수함 사이즈가 커지고 하는데 굳이 그런 걸 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대량으로 건조해가지고 한반도 주변 뭐 동북아시아 주변에 깔아버립시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한국한테 미군이 갖고 있는 대형 수송기, 헬기, 전투기의 엔진 수리, 이 기체 수리를 맡긴다고 합니다. F-35A 수리를 일본에 맡겼으나 간단한 것을 고치는데 40일 이상 걸리는 등 도저히 기술력이 안 돼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작전하는 미군의 항공기 및 헬기의 엔진 정비 기체 정비를 한국 업체에 맡긴다고 합니다. 이제 뭐 대한항공이나 뭐 카이가 되겠죠. 최첨단 IT 반도체 기술로 범벅이 된 이 최첨단 항공기를요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인 일본이 손을 못 댄다고 합니다. 그 미군의 첨단 항공기 엔진 기술을 한국이 이제 몽땅 뜯어보겠죠. 뜯어보고 뭐 검사하고 하면은 이제 기술이 쫙 넘어온다. 한국은 금방 기술 배워가지고 한국형 전투기 엔진도 만들고 헬기 뭐 엔진도 만들고 그러면은 전투기 헬기 대량 생산하고 그러면 결국 중국이 주고 나가는 겁니다. 그 미 공군도 이제 한국에 눌러 앉으려고 이제 슬슬 이제 눈치를 살피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요, 한국은요, 이제 불침 항모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중동에 차출했던 주한미군 패트리어트가 이제 곧 돌아온다 그러고요. 세계 최강의 킬러 드론 리퍼 부대가 주한미군의 부대가 창설됐습니다. 그리고 오산 기지에만 최신형으로 개량된 F-16 62대가 배치됐고요. 그리고 이제 F-35A 스텔스기는 뭐 군산에 배치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국 공군이 보유 중인 F-35A 스텔스기 39대 한 대는 추락했습니다. 40대 중에 한 대는 추락했고 39대가 청주 공군기지에 배치되고 추가로 F-35A 20대를 구매했는데 이게 2027년도부터 군산공항에
군산기지에 배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군에게 F-35 보유 대수를 대거 늘리라고 강하게 요구하겠죠. 그리고 한국 정부는 대미 무역 흑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고 F-35A를 120대까지 늘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공군은 F-35A, 최신형 F-15K, 최신형 F-16, KF-21, FA-50 그리고 KF-22, 2038년에 신형 KF-21 그 다음 차세대 6세대 전투기를 2038년에 배치한다고 하는데 이 엄청나게 강력한 공군으로 이제 재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공군이 KF-16 134대를 최신형 블록 72로 전면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최신형 A사 레이더 및 최신형 항전 장비가 대거 탑재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F-15K 전투기 59대, 59대도 첨단 레이더 장착을 하고 개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강력한 전자전 장비를 탑재한 F-15K가 적 전투기 레이더를 먹통해버리고요. 먹통으로 만들고 최신형 A사 레이더 및 최신형 항전 장비를 대거 탑재하게 되고 200km 이상에서 적기를 포착하고 공대공 미사일을 22발을 탑재하게 됩니다. 만약 동네 깡패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마구마구 날아다닌다. 그리고 KF-21은 2026년에서 32년까지 총 120대가 배치되는데 KF-21을 전자전기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38년도부터는 6세대 스텔스기를 개발해서 배치한다 그러고 지금 2030년 초가 되면은 KF-21과 무인기가 합동 비행을 하게 됩니다. 무인기 엔진은 개발이 완료가 됐고 지금 KF-21 엔진도 불과 몇 년 2030년 초반 되면은 개발이 완료가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I넥스원하고 대한항공이 한국형 전자전기를 제작을 하는데 한국 독자 기술로 해외 제트기를 사와가지고 한국산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여 전자전기를 독자 개발합니다. 적 무인기, 미사일, 적 전투기 레이더, 지상 레이더, 함정 레이더 등을 전자장비를 이용해서 강력한 전자파를 발생해 가지고 무력화시키죠. 그리고 적의 무인기 수백 대가 동시에 날아와도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한국이 우선 4대를 보유하는데 추가적으로 또 보유하겠죠. 그리고 4세대 조기 경보기는 한국 업체와 미국 업체가 공동으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4대를 개발하는데 2대는 미국, 2대는 한국에서 생산한다. 조기 경보기 제작 기술은요, 미국의 특급 기술이나 한국에게 이전하는 이유는 미국이 한국을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할 강력한 군사 강국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전략 기술이기 때문에 함부로 안 넘겨준다. 이런 조기 경보기 만드는 기술은요. 다음은 한국이 해상 초계기도 독자 개발하고 하겠죠. 그리고 2030년대 초까지 한국군은 LSAM-3, LSAM-2, LSAM-1, 천공3, 천공2, 천공1으로 구성된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다층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미국산 SM-3, 사드, SM-6, SM-2, 패트리어트로 구성된 미국산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을 이중으로 추가적으로 구축을 합니다. 그러면 총 6겹으로 미사일 방어망이 쳐지고 지상에만 1500발 이상의 방공 미사일이 배치가 되고요. 해상에도 최소 500발에서 1000발 이상의 방공 미사일이 배치가 됩니다. 한반도 주변에 최소 2000에서 2500발 이상의 방공 미사일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중국이든 북한이든 미사일을 400발, 500발을 쏴도 못 뚫는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상업 광고는 아니고 제가 추석 연휴 동안 계속 기침하고 골골골 그랬더만은 김용식 우리 박사님께서 또 이렇게 이 선물을 보내오셨습니다. 디크린 에너지 1.8리터 4병하고 이맑은 오향 이거를 보내오셨는데 이 주문 전화가 055-632-2358번입니다. 이 김용식 박사님이 한약학 박사님이신데요. 이거를 26가지 이 천연 물질을 그러니까 한약재를 이렇게 증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었는데 만성 피로 기진맥진 할 때 제가 올 초에 이거 완전히 겨울에 막 춥고 배고프고 만성 피로에
그래가지고 나 이렇게 죽는구나. 그때는 나 닌겔 맞을 돈도 없었습니다. 뭐 그랬는데 그때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이거를 먹고 제가 이게 지금 살아났습니다. 이거 머그컵에 그냥 한 잔 쫙 마시니까 슬슬슬 눈이 풀리고 잠이 오고 그런데 진짜 한 10시간 이상 잔 거 같은데 몇 시간 안 잤어. 그냥 완전히 피로가 풀리고 입안에 터진 게 이제 뭐 다 이렇게 낫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맨날 좋은 거 받아 먹으면 미안하니까 뭐 그냥 홍보 감사한 마음에 그냥 광고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하시면 되고요. 이 맑은 오향도 제가 이거 먹어보니까 소화가 잘 되고 꽉 막힌 거 확 내려가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추석 때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저기 뭐 광고를 했더만은 주문이 밀려가지고 제대로 처리를 못했다고 뭐 그러십니다. 아무튼 간에 뭐 하여튼 여러분 요런 거 드시고요. 드시고 힘을 내십시오. 저는 뭐 항상 제가 뭐라고 저의 건강을 챙겨주시는 그 우리 김용식 박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목사님, 뭐 사모님, 뭐 전도사님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국 주사파들은 요거 꼭 사드세요. 어차피 여러분 다 아우지 탄광에 끌려갈 거니까는. 자, 아무튼 뭐 참 저보고 굶어 죽지 말라고 뭐 저기 참 후원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참 정말 눈물 납니다. 그래서 그 힘을 모아서 이 한국의 종북 주사파를 척결하는데 제가 큰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소지품 검사 반성문 부활하나 정부 학생인권 조례 개정 추진 이랬는데요. 이게 2023년 7월 24일 기사인데 폭언 체벌 빈번한데 학생인권 조례 폐지하면 인권 침해 구제 어쩌나 해가지고 23년 12월 5일날 이거 누구죠? 조의원인가요? 이 학생 인권 조례 폐지 반대했어요. 그런데 지금 좌파 교육감들이 제정한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하여 선생님이 학생들 가방 검사를 못하게 하자 학생들 가방을 통해서 마약이 운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한테 어느 선생님이 제보를 해주시더라고. 제보. 안에 학생 가방에서 마약, 부탄가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그 애들 가방으로 뭐 이렇게 잠 안 오는 약 이런 건데 그게 뭐 마약이지. 여러분 자녀들한테요 그 집 주변에서 학교 주변 학원 주변에서 누가 모르는 사람이 아유 이거 시음료입니다 하고 주면요 절대로 받아 먹으면 안 된다고 교육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아유 새로 나온 상품인데 하고 뭐 누가 초콜릿 준다든지 사탕 준다든지 혹은 잠 안 오는 약이라고 누가 주면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 중국의 공산당 애들이 한국의 우리 젊은 이 자녀들을 죽이려고 마약으로 그냥 죽여버리려고 지금 학원과 학교 주변에 마약을 쫙쫙쫙 풀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마약에 손을 대면요 빚을 왕창 지겠죠. 학생들이 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자기 이름으로 된 휴대폰 및 통장을 빌려주고 개설해 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보이스피싱이 마약 범죄에 이용이 되고요. 이미 마약상의 노예가 된 학생들이 캄보디아로 가는 거예요. 캄보디아로 가가지고 다른 친구들 초청해가지고 아유 친구야 여기 뭐 오면 너무 좋아. 여기 우리 작은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여기 한번 놀러와. 이래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인신매매 당하고 강간당하고 장기매매 마약 거래 등에 활용되고 강금 폭행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이 연관된 이 좌파 교육감들이 이 북한하고 중국하고 이 연결된 마약 카르텔들이 학생들의 가방을 통해 가지고 마약을 전국으로 유통하기 편하게끔 의도적으로 학생인권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인권 조례 이거 폐지 안 하면 여러분 자녀 다 죽습니다. 이거는 학부모들이 전체 들고 일어나야 된다. 저는 학생이 없으니까는 자녀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 안 지키면은 다 죽습니다. 야. 그런데 지금 뭐 마약상 마피아 상대하러 가는데 국정원이 안 가고 외교부 차관 이거 저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가가지고 무슨 이야기 합니까? 경찰은 가면은 경찰이 해외 정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국정원이 가야 되는데 국정원이 마비가 돼 놓으니까 국정원을 못 보내는 거야. 국정원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가면 제대로 되나 가가지고 험악하게 생긴 국정원들이 가가지고 저기 MI6나 저기 미국의 정보기관하고 같이 작전하고 야 같이 총 들고 가가지고 마약상 때려잡고 죽이니 살리냐고 그래야 되는데 가가지고 하지 마세요 마약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되나 안 되지. 그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어떻게 터지냐면요
이재명 정권이 어떻게 붕괴가 되냐면은 지금 김현지가 지금 뭐 이재명의 정치자금 관련해서 뭐 이렇게 개입했다는 뭐 지금 그런 뭐 녹취록도 터지고 있고, 김현지가 고향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뭐 학교도 모르고, 그러니까 야 북한 간첩 아니냐, 중국 간첩 아니냐, 계속 이런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고, 김현지 아들이 뭐 특정 정치인 누구하고 똑같이 생겼더라 뭐 이런 이야기 터져 나오고 하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무조건 김현지를 보호해야 돼. 김현지를 보호하려고 하니까 뭐를 터뜨렸냐면은, 이재명이가 인천 공항에서 이 마약이 들어오다가 이 갑자기 마약 수사가 덮여졌어. 이거를 이제 한동훈이가 이게 마약 수사를 덮었다 뭐 이래가지고, 뭐 백혜령 경정이라는 사람이 뛰쳐나와가지고 그 이야기하니까 그래 백혜령 백혜룡 네가 수사해봐 하고 수사하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이한테 뒤집어 씌우고, 인천 이 마약 카르텔이 국민의힘하고 연결돼 있고 뭐 한동훈 윤석열하고 연결돼 있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이거를 수사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백혜룡 경정이 수사팀 꾸려주니까는 휴가를 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백혜룡 경정이 윤석열 정권 당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마약을 적발하였으나 검찰 고위층에서 외압이 들어와서 마약 수사를 덮었다고 폭로했고, 김현지 북한 간첩설, 중국 간첩설 등으로 코너에 몰린 이재명이 법무부 장관을 건너뛰고 직접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백혜룡 경정에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근데 휴가 내고 안 나왔어요. 이거 법무부 장관 건너뛰고 대통령이 직접 검사장한테 야 이거 수사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 검찰청법 위법이고 이거 탄핵 사유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갑자기 백희롱이가 사라졌어.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재명은 단순하게 얘들 진짜 무식해. 단순하게 윤석열 정권에서 마약 수사를 덮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이니까 이 사건을 터뜨리면 한동훈, 윤석열, 국민의힘을 모두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윤석열 정권에서 마약 사건을 덮은 마약 카르텔은 문재인 정권에서 버닝썬 사건에 가담되었던 자들이며, 이 사건이 제대로 터질 경우에는 문재인 조국 더불어민주당이 완전 박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거 덮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 버닝썬 사건이 뭐냐면요, 그 제가 옛날에 방송 엄청나게 했어요. 이것도 제가 해가지고 한 100만 조회 이상 나왔는데, 북한 마약이 중국을 거쳐가지고 중국 조폭을 거쳐가지고 전라도 조폭 쪽으로 통해가지고 강남의 유흥업소에 뿌려졌고, 그거를 전라도 경찰이 뒤를 봐줬어. 거기에 핵심 인사가 윤 총장이라고 하는 윤규균 총경이었고, 그 사람이 문재인의 청와대에 근무했고, 그거를 문재인이도 나와가지고 뭐 수사하라, 그 당시에 국무총리가 이낙연이죠. 야 이거 적극 수사라고 했는데 뭐 수사하는 등 마는 등 하다가 덮였어. 그때 그 저기 민정수석이 누굽니까? 조국이죠. 그러니까 걔들이 어디로 가서 동남아로 갔어. 동남아에 캄보디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중국 애들하고 마약 카르텔 해가지고 지금 한국 애들 잡아가고, 지금 한국의 학교에 좌파 교육감들이 그 학생인권 조례 만들어가지고 학생들 가방을 손을 못 대게 하니까 그쪽을 통해가지고 마약이 유통되고, 그래가지고 거기 학생들이 뭐 캄보디아로 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이제 노예가 되고, 자기 친구를 친구야 여기 좋다 이래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또 마약 사건에 연루시키든지 뭐 장기 매매를 하든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닝썬 사건의 연루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누군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가지고 문재인에 대한 간첩죄 수사, 문재인이가 북한에 USB 넘겼죠. 그거 수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마약 카르텔 수사를 하지 않았고, 문재인 때 사람들을 대거 대통령실 비서관, 행정관, 장차관 등에 임명해가지고 마약 사건을 방치를 한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문재인의 이런 마약 카르텔, 그리고 북한에 USB 넘기고 이 대북 송금하고 이런 거를 수사를 하지 않은 것도 상당히 큽니다. 이게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왜 윤석열 욕을 하느냐 하는데,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려야지 이 마약 사건을 잡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여당 야당 다 같이 걸려 있다고. 이 사건이 터지면요, 조국 문재인, 조국, 민주당, 윤석열, 한동훈, 국민의힘 모두 괴멸적 타격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한동훈은 저기 민주당에서 조국 그 밑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다 검사하고 검찰총장
하고 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걔들이 마약 카르텔이 누가 누군지 다 알고 있을 건데 이쪽으로 와가지고 법무부 장관 되고 대통령 됐을 때 손을 하나도 안 댔어. 그러면은 그거는 본인들 책임이 상당히 큰 거죠. 뭐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연루는 안 됐다 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 이런 이야기를 우리 보수 유튜버들은 전부 다 민주당만 잘못이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민주당만 잘못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이나 이 사람들도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와가지고 법무부 장관하고 당대표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같이 지금 연루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국정원장, 군경, 정보라인, 독대복을 안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으로서 국가안보를 지키겠다는 책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암인지 감기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거 항암제를 투여할 거냐 뭐 감기약을 투여할 거냐 근데 제대로 판단을 안 하면요 제대로 분석을 안 하면 감기인데 항암제 투입해가 사람 잡는 경우가 생기고 그 항암제를 투입해야 되는데 암인데 감기약 써가지고 그냥 뭐 암 말기 돼가 죽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약 사건은요 우리 국민들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거 정밀하게 추적해가지고 책임자들은 전부 다 감옥에 쳐넣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군경, 정보라인 독대 안 받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결과 문재인 정권 당시 마약 카르텔이 활기치는 것을 막지 못했고 캄보디아 영사가 한국인 구출에 이 소홀하여도 국정원이 그런 거 가가지고 정보 보고를 딱 해가지고 아유 저기 캄보디아에서 계속 우리나라 사람들이 납치되는데요. 이 캄보디아 대사가 이거 방치를 하고 있어요. 이 새끼 이 저기 이 마약 카르텔하고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빨리 날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우리 저기 국민들 캄보디아에 못 오게 막아야 됩니다. 이런 거를 갖다가 외교부에도 통보를 하고 대통령실에도 통보해가지고 빨리 막아야 되는 게 국정원인데 그런 국정원이 완전히 마비가 돼버린 거죠. 대통령이 보고를 안 받겠다고 해버리니까. 자,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마약 카르텔이 전국으로 뻗어나가는데 대통령이 정보 보고를 안 받으면서 사실상 방치를 했습니다. 그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 대해서 국정원이 간첩죄 수사를 할까봐 국정원장이 아무것도 모르는 외교관 출신을 2명이나 임명하여 국정원을 그 의도적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서울법대를 나오고 검찰총장을 했고 그런 분이 국정원이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는 조직이라는 것을 모르고서 대통령이 국정원장 군경 정보라인은 독대보고 안 받겠다고 했겠습니까? 몰라서 그랬을까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한 거야. 그래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는 2023년 12월 30일까지 시간을 질질 끌었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이 구속시키라고 했고 문재인을 구속시킬 거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간첩죄 수사도 안 하고 문재인 마약 카르텔 수사도 하나도 안 했다. 그 문재인 간첩죄 수사를 한동훈이가 안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문재인을 잡아넣을 그 생각이 있었으면은 그 국정원을 동원해 가지고 구속을 시켰다. 근데 그 절대로 그걸 안 했다. 자,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대법원에서요.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군사기밀 유출로 벌금 300만 원을 때렸습니다. 2022년 10월 27일인데 그 국가안보실 1차장은요. 윤석열 정권의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명박 정권에서 퇴임하면서 집에 국정원과 기무사 2급 기밀을 갖고 나온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근무 중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 기밀을 유출한 사람을 국가 기밀을 다루는 국가안보실 1차장에 두는 것은 부적합하며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다른 공무원들이 기밀 유출을 해도 처벌할 수가 없다고 교차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수차례가 아니고 수십 차례지. 예.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아크라비스타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김태효 1차장에 대한 교체를 거부했습니다. 경미하다 이거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지킬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좌파들과 민주당이 만만하게 보고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전을 했고 3년 동안 계속 탄핵을 시켰고
그래 3년 동안 반국가 세력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반국가 세력의 수괴이자 마약 카르텔의 핵심인 문재인에 대한 처벌을 국정원장한테 지시하지 않는 등 국가 통수권자로서 국가를 지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그 업적입니다. 제가 이런 거를 지적을 하면은 왜 윤석열을 욕하느냐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는 게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업적들만 나열을 하는데 그게 욕한다고 느껴지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업적을 잘못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독재자라고 욕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부국강병으로 이끈 거 아닙니까? 업적이 실적이 그래 나오잖아.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는 실적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나온다고. 그러면은 그거를 감싸야 됩니까?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비판을 해야 됩니까? 언론은 비판을 해야지 언론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윤희근 경찰청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국 공산당 스파이 양성기관인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 석사 학위 소유자로 1년 내에 3계급 진급하는 등 경찰청장에 오를 수 없는 인물인데 누가 추천했고 어떻게 경찰청장에 오르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람 학력을 봤을 거 아닙니까? 학력 보면 야 중국에서 학교 나왔어? 왜? 법학 석사인데 뭐 미국이나 독일이나 뭐 영국을 안 가고 왜? 중국?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직책을 보유하고만 있었지 허수아비였고 실제로는 다른 세력들, 다른 인물들이 국정을 뒤에서 조정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윤희건 경찰청장이 돼가지고 중국 공안부와 초국경 협력을 하면서 중국 공안들을 한국에 파견하도록 그렇게 인적 교류 뭐 그런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때는 경찰을 파괴해가지고 무슨 경찰위원회 만든다 뭐 그런 게 가지고 절반 좀 파괴했다면은 윤석열 정권 때는 이미 경찰 권력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갔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르고 있었던지 뭐 알고 있었던지 뭐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국정원 검경 정보 라인을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경찰 행정이 엉망이 되어도 문재인 정권 당시 북한 및 중국과 연계된 마약 카르텔이 활개를 쳐도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은요 2009년에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고요. 민주연구원은 2019년에 북경까지 가가지고 중국 공산당 당규와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보수의 유튜버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중국 공산당 당규하고 업무 교류 협약 맺은 거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나라당 즉 국민의힘이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은 거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 왜냐하면 자기들이 거기에 줄 서가지고 뭔가 한 자리를 해야 되는데 그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은 그러면 구독자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수익이 안 들어오든지 후원금이 안 들어오든지 그러니까 한쪽만 비판은 아닌데 아니다. 둘 다 중국 공산당이 1중대 2중대다. 그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이 사람을 자꾸 신격화하고 사람을 자꾸 따라가는데요. 사람을 따라갈 게 아니고 정치인의 말을 볼 게 아니고 정치인의 행동을 봐야 되고 실적을 봐야 되고 업적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원칙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설령 우리 편이라 하더라도 야 너 뭐야 너 꺼져 아웃이야 하고 강력하게 회초리를 쳐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우리 국민인데 우리 국민들은 왜 정치인의 노예가 돼가지고 스스로 그 밑에 가가지고 비굴하게 기기 위해 가지고 정치인들이 이상한 짓을 해도 말도 못하고 왜 윤석열 욕해 왜 윤석열 욕해 욕먹을 짓을 했으면 욕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다음부터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안 벌어지죠. 제가 박근혜 정권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친중 정책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박사모들이 달려와가지고 온갖 쌍욕하고 뭐 욕하고 뭐 악다구니하고 했는데 제가 윤석열 정권에 대해 가지고 이 비판을 하면은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쌍욕을 하고 하는데 저는 윤도 아니고 저기 박근혜 대통령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2의 광개토 대왕이 될 거라고
초대 통일 대통령이 될 거라고 문재인을 잡아넣으라고 그렇게 그 삼각지에서 연설도 하고 뭐 방송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배신을 했다.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는요 자유민주주의 정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 1중대와 2중대가 존재하며 이재명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을 박살내는 것은 친문과 친명의 내전입니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출현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현재 보수 정당들이 몇 개 태동하였으나 아무런 정책이 없고 구호만 있어서 시민단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와 손잡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를 조작해가지고 탄핵시키고 검찰이 구속한 다음에 60이 넘은 여성 대통령은 하루에 12시간씩 일주일 내내 재판에 끌고 다니고 수갑을 채워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습니다. 이 당시 검사들은 사람이 아니라 개망난이었고 인간 백정이었습니다. 윤어겐이 대중의 호응을 못 받는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짓밟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호응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대통령, 특정 정치인을 지키겠다 이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수호,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한미동맹 강화, 뭐 이재명 독재 타도 이런 구호를 외쳐야 될 겁니다. 특검이 전직 대통령을 난도질하면 대통령이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천 개입했다고 박근혜 대통령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징역 2년을 때렸습니다. 그 결과 이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선거법 위반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좀 그 고초를 또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정원 댓글 수사팀 윤석열 사단 실수로 부상했는데 국회 법사위 변창훈 검사 등 관련자 잇단 자살로 불꽃 공방해가지고 이재수 기무사령관도 자살했고요. 변창훈 검사도 자살했습니다. 검사 윤석열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빌미로 국정원 기무사 경찰 등 공안기관 수사관 1000여 명을 수사하여 200여 명을 구속시켰고 수사 과정에서 여러 명이 자살했습니다. 이때 한국의 마약 감시망 및 테러 감시망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국정원 기무사 경찰이 완전하게 좌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한국의 마약 카르텔이 활개를 치게 된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검사 윤석열의 국정원 기무사 경찰 공안 수사 능력의 해체 작업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의 유튜버들은 이 이야기는 죽어다 깨라도 안 합니다. 왜? 자기가 좌빨로 몰릴까봐. 이거는 좌빨 우빨이 아니고 이거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 국민을 살리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재용 19개 혐의를 씌웠는데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이거 수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 그 지휘라인이 한동훈이었고 이복현이가 수사를 주도했는데 수사심의위 불복을 하고 이게 기소를 해가지고 19개 혐의 이재용 회장 19개 혐의가 모두 무죄가 나왔다. 그리고 삼성의 임원들 뭐 줄줄이 구속되고 해가지고 삼성이 이때 완전히 망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은 사법 청부살인업자로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10계명을 위반하고 증거를 조작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소설을 기소장에 써서 19개 혐의로 이재용 회장을 기소하고 수년간 법정에 끌고 다니면서 삼성이 붕괴 직전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삼성이 망하면 그 시장을 중국 화웨이가 다 차지하게 되고 제가 볼 때는 이건 중국의 공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고 있든 모르고 했든 간에 이거는 뭐 검찰총장 윤석열의 업적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백악관에서 이 모습을 모두 봤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원리 원칙을 따라가시고 사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박영수 이거 돈 먹고 구속됐죠? 돈 먹고 대장동 뭐 돈 먹고 구속된 거 아닙니까? 자, 그 윤석열 한동훈 검찰 시절 또 수사 기소를 했는데 박병대 고영찬 전 대법관 47개 혐의를 뒤집어 시작했는데 전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수십 명의 판사들을 재판 거래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에 망신을 주고 옷을 벗기고 문재인 정권이 김명수 대법관 체제 좌파 판사들이 이 대법원뿐만 아니라 이 사법부를 장악하도록 만드는데 큰 공을 세웠으나 김명수 대법관 체제의 재판관들이 47개 혐의를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한동훈 등 검사들은 이게 사법살인 청부업자가 되는 거고 이거 책임을 져야 되는데 뭐 미안하다 이야기도 안 하고 뭐 국민들한테 미안하다 이야기도 안 하고
이 자기들이 이게 잡아 넣었던 사람들한테도 미안하다 이야기도 하고 안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잊을만 하면 말씀드리고 잊을만 하면 말씀드리고 하는 게 역사에 기록된다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거를 그거를 뼈저리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같이 미친놈이 하나 사냥개처럼 딱 앉아가지고 잊을만 하면 또 끄집어내가 무릎 제끼고 잊을만 하면 끄집어내가 무릎 제끼고 하면은 다른 정치인들이 이거 진짜 이 언론에 한번 잘못 찍히면 역사에 대대손손 이 매국노 새끼로 기록에 남으면 나 어떻게 뭐 이래 되니까 잘해야겠네 이제 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욕을 먹어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욕을 먹어도 잊을만 하면 이야기하고 잊을만 하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지 뭐 특정한 정치인을 뭐 특정한 정당에 뭐 소속된 것도 아닙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좌파 판사들에 의해서 탄핵되고 내란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중간에 포섭된 중도 개량주의자들을 써먹어 버립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리고 지금 그 문재인에 대한 여적죄 수사를 지시했다면요 충분히 수사가 들어갈 수 있었고 이게 지금 안타깝습니다. 비상계엄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되자마자 무슨 일을 했냐면 뜬금없이 문재인이는 안 잡아들이고 군인연금 지급 시기를 10년 늦추겠다고 해가지고 군인들이 전부 옷 벗고 나가버렸어요. 직업군인들이 50세에서 군인연금 지급 시기를 50세에서 60세로 늘린다고 소문이 나자 직업군인들이 대거 군복을 벗고 나가버렸습니다. 병사 급여를 200만 원까지 늘리면서 국방비를 대폭 늘리지 않고 물가 상승률만큼만 올린 다음 직업군인들의 수당을 잘라서 병사 급여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계급 갈등을 유발하고 직업군인들이 대거 군복을 벗고 나가게 만들었고 그 결과 지금 현재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보수의 핵심 진지인 군인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들, 이 로스차일드가의 하수인들, 예수의 하수인들이 앉아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들 돈벌이 하기 위해 가지고 뭐 마약 카르텔도 봐주고 국가 기밀을 북한에 넘겨도 봐주고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지난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자, 올해 이게 2003년 5월 30일 기사인데요. 올해 102조 국고보조금 102조 3천억이었습니다. 그 성인지 예산이 24조고요. 2023년 국방비가 57조일 때 비정부 기구 지원금이 102조 3천억 원, 성인지 예산이 24조 원 등 126조 원을 좌파 생태계에 쏟아부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대통령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지만은 문재인 정권에서 이 만들어놨던 이 군대를 파괴하는 뭐 그러한 전략들, 의료 시스템을 파괴하는 전략들, 그리고 이 과학기술계를 파괴하는 그런 전략들을 그대로 그 윤석열 정권에서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지금 그 대간첩 작전도 안 되고요. 기본적인 군사 작전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방비는 겨우 물가 상승률만큼만 올려가지고 좌파 생태계 126조 3천억을 퍼줬는데 지금 곧 우리 모스탄 대사가 야 한국이 시민단체에다가 120천억 달러를 퍼준다고 하는 게 124조 3천억 원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야, 너가 연간적으로 좌파 생태계에다가 126조 3천억을 퍼줬잖아. 이거 1,000억 달러네. 이거 주고 중국산 해상풍력 그거 1,000억 달러치 사오니까 그거 1,000억 달러 하면 2,000억 달러네. 그러고 500억 달러는 한국 정부가 만들 수 있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군부대를 해체하는 등 물리적으로 약화시켰다면은 그 윤석열 정권은 직업군인들이 자발적으로 옷을 벗고 나가도록 유도하여 군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작성한 그 군사력 해체안을 충실히 수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때 카르텔 뭐 발언 후 그 R&D 정부 예산이 1만여 개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이가 북한에 넘긴 USB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라는 여론이 일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뜬금없이 과학기술계를 카르텔이라고 처단한다고 하면서 과학기술계 예산 30%를 삭감했습니다.
좌파 생태계 카르텔은 손 대는 척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돈이 다 나갔습니다. 그 문재인 때 짜놓은 한국의 과학기술계 해체 전략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보수의 진지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계인데 이것도 파괴를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늘리고 밀어붙인 윤 정부 해가지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의대생들이 이제 사표 쓰고 나가버리니까 전공의들이 사표 쓰고 나가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원점으로 회귀를 했는데 문재인에 대한 구속 여론이 높아지자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서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 정책을 이름만 바꾸어서 추진하다가 전문의들이 모두 사표를 쓰고 나가자 병원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사표를 받아주지 말라고 압력 행사를 했고 의대생들이 자퇴를 하자 자퇴를 받아주지 말라고 공문을 보내 압력 행사를 했습니다. 이거 직권남용입니다. 이거는 탄핵 후 정책이 폐기되었습니다. 이 대선 공약에도 이 의대 정원 확대는 없었는데 이런 걸 뜬금없이 밀어붙였다는 건 보수의 핵심 진지가 의대인데 이 의사들인데 이거를 지금 파괴를 한 겁니다. 보수의 3대 진지가 군대, 과학기술계, 의대인데 의료계인데 이거 세 개를 깨부신 겁니다. 안철수 의원이 의료대란 기간 초과 사망자 1만 명 넘을 듯 그리고 이명박 문재인 정부 때 빈번히 실패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은요 이명박 때부터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사들 중에서 화교가 많아서 윤석열 정권에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 뭐 문재인이를 수사라고 했는데 한동훈이가 수사 안 했다 그것도 다 거짓말이고요. 국정원장한테 잡아와 했으면 잡아올 거 아닙니까?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안 죽어도 되는 국민들 약 1만 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진상 조사가 필요하며 책임자 처벌이 따라가야 합니다. 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이 사건이 진짜 이게 탄핵거리입니다. 이게 딴 게 탄핵거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이번에 뭐 한 거는 뭐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한 거는 내란이 아니라 하더라도 검사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그 뇌물죄 조작하고 국정원 직원들 뭐 200여 명 잡아들이고 뭐 등등등 그거는 사실상 그 내란죄입니다. 그게 내란입니다. 그 결과 한국의 국정원, 기무사, 군대, 뭐 의료계, 뭐 저기 등등등 사법부 전부 다 이 좌파한테 다 넘어간 겁니다.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제낀 게 윤석열이었다. 자,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볼까요? 제1호입니다. 문재인이가 북한에 넘긴 USB는 빠져 있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돼 있고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이래 돼 있고 모든 언론과 출판을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이래 돼 있고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북한에 넘긴 USB 이야기는 한 줄도 없습니다. 그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이거는 위헌입니다. 전공의를 비롯 사표를 쓰고 의사 면허를 포기한 사람을 강제로 근무하라고 하고 어길시 처단한다는 것은 위헌이며 의사를 반국가 세력과 같은 급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직업의 자유를 훼손한 거고요. 문재인이가 북한에 넘긴 USB는 단 한 줄도 없으면서 무슨 의사들을 왜 반국가 세력과 동급으로 취급합니까? 그리고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내란죄가 아니라 얘가 법을 좀 알았으면요. 내란죄가 아니라 윤 대통령 본인의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직권남용 강요죄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이 고발했다면은 이거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내란이 아닌데 내란으로 하니까는 이게 지금 다 어그러지는데 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정청래가 멍청해가지고 이 법을 몰라가지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지금 이게 뒤집어지게 생긴 거지. 그게 아니고 딱 법에 대해서 알았으면 이거 전부 다 직권남용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강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걸었으면은 이 골로 가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서울법대 특수부 검사 검찰총장을 역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의 국가기밀 유출 및 마약 카르텔 수사는 지시하지 않는 등 희한한 이 특이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국정감사 시절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 좌나 우나 모두 잡아들이겠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대북 송금, 국가기밀 유출, 마약 카르텔 등은 모두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문재인에게 충성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주지청장일 때 2013년 법사위 국정감사 때 이때는 검찰총장이 아니었구나. 지시 자체가 위법인데 그걸 어떻게 따르냐. 그럼 이의제기해서 안 받아주면 그걸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비상계엄하고 나가지고 군인들이 당신은 왜 안 따랐냐? 그러니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상부의 불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고 윤석열 여주지청장이죠. 그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여주지청장입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말했는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군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은 이재수 기무사령관을 검사 윤석열이 어떻게 난도질해서 자살로 이끌었는지를 잘 알고 있으며 그를 반국가 세력의 하수인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한 군인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 보수의 유튜버들은 절대로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저는 뭐 욕먹을 각오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나라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10월 25일 날 2024년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첫 언급했어요. 10월 25일이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한다고 모든 데이터가 나와 있었으나 바이든 쪽에서 요청을 하니까는 우크라이나 살상무기를 제공했다고 발언을 했는데 오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장 면담하지 않겠다. 국정원장의 외교관 출신 비전문가를 앉히면서 국가의 정보망이 완전히 마비가 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트럼프가 이긴다는 거 소문 다 났는데 야 이거 일주일이면 트럼프 이기는데 야 뜬금없이 10월 25일 날 야 우크라이나에 그 살상무기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뭐 이게 이제 정보망이 이게 마비가 된 겁니다.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2015년 중국 공산당 통전부 산하 차하얼 학회 원장 한팡민과 업무 교류 협약을 또 체결했습니다. 한팡민은 한국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모스탄 대사에 의해 지목된 인물이고 이미 국민의힘은 중국 공산당 산하 정당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 주도로 새로운 정당을 한국에서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거 갖고 안 된다고 지금 이재명이를 왜 안 잡아들이냐 하는데 잡아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힘이 중국 공산당 뭐 일중대인데 걔들을 어떻게 믿고 미국 애들이 이거 공작을 합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경 국무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자신의 이름이 찍힌 시계를 만들어 돌렸다가 언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황교안도 딥스테이트, 중국 공산당, 미국 민주당의 하수인이 아닌지 의심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지금 자유와 혁신에서 이 처음에 당의 로고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뜬금없이 무슨 고래가 2마리 나와. 근데 고래 한 마리는 이 중국이 개발한 AI 딥시크 비스무리하고 한 마리는 중국 만화에 나오는 나의 붉은 고래 여기 고래하고 비슷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비판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자유와 혁신 이 당의 깃발을 로고 바꾼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찝찝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 야당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치인들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믿는 정치인들이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들이거나 아니면은 로스차일드가 딥스테이트의 하수인이거나 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원리 원칙에서 벗어나고 이상한 짓 하면은 우리 편이라도 가차없이 그 비판하고 때려야 됩니다. 자, 프란치스코와 시진핑의 밀착, 교황 중국 대표부 설치, 중국 공산당 바티칸의 협약은 위선의 극치다 했는데 중국 공산당이 추천한 추기경을 로마 교황청이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의 정보기관 CIA 전신 OSS는 모택동의 중국 공산당 모택동의 중국 공산당과 장개석의 국민당을 동시에 지원하였습니다. 이때 로스차일드가의 자금이 중국 공산당 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중국 공산당을 로스차일드가의 하수인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로마 바티칸은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 로스차일드가에 의해 금전적으로 잠식이 되어 로스차일드가의 하수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종교 업무를 주로 관할하는 것으로 딥스를 장기간 추적한 전문가들은 이 교황은 로스차일드가의 하수인이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분도 많습니다. 딥스테이트의 어젠다인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을 로마 교황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를 하고 딥스테이트의 어젠다인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을
미국 민주당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딥스테이트의 어젠다인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을 한류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A웹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한국의 선거제도와 선거 시스템을 수출하는데 한국 전자기표기가 오류로 선거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많았죠. 그거를 A웹을 누가 지원해요? 한국의 중앙선관위가 지원하고 미국의 USAID가 자금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 나가서 아유 한국의 중앙선관위하고 이거 해가지고 선거 요거 하는 거 시스템 도입하라고 미국이 돈 주고 한국 중앙선관위 그 제품을 이제 그 하라고 저기 압력을 넣으니까 못 모르는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뭐 중남미나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선거 그 시스템을 도입을 했죠. 그런데 뭐 여기저기서 선거 결과가 바뀌고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세계 선거 기관 협의회란 거를 만들었는데 선거 재판 회의, 세계 선거 재판 회의를 만들었는데 초대 의장이 누구였다? 이제 한국의 헌법재판소였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왜 선거 재판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이 부정선거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 전 세계 그 세계 선거 재판 회의에 참석 2022년에 참가한 사람이 문형배였고 문형배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 글로벌리스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부 다 글로벌리스트의 하수인이었고 로스차일드가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들로서 가면만 바꿔 쓰고 가면 무도회를 했던 겁니다. 국민들 속이고. 자, 드루킹 문재인 정권은 예수의 조공을 로마 황당 주장. 문재인 정권은 예수의 선소한 자들만 꾸려져 있고 그들이 만들려는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딴판이다. 밑으로 정적 제거하는 것도 예수의 수법과 동일하다. 안희정 날리고 정봉주 복당 막은 것도 청와대다. 뭐 이랬고요. 지금 김대중 천주교, 노무현 천주교, 이명박 개신교, 박근혜 천주교, 문재인 천주교,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에 보면 하상 바오론가 천주교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분은 그 교회에 가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더라.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종교가 뭔지. 자, 나경원 천주교, 한동훈 천주교, 권성동 천주교, 권영세 천주교, 오세훈 천주교, 안철수 천주교, 심상정 천주교. 저쪽에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이 천주교가 많고요.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친중이고 부정선거를 부정하고 중국 공산당 및 미국 민주당과 입장이 동일하더라.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개신교가 한 거의 1200만 명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당 야당의 주요 이 정치인들이 전부 다 어떻게 천주교 출신들이 다 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뒤에 이게 천주교, 로마 가톨릭, 뭐 로스차일드가 중국 공산당 아까 그 중국 공산당하고 저기 그 로마 교황청하고 이렇게 또 MOU 체결한 거 보셨죠? 그 얘들이 한 몸뚱아리고 그렇다 한 몸뚱아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장동혁 개신교, 김민수 의원 개신교인데 갑자기 부정선거 언급을 하면서 반중 노선을 타기 시작했고 나경원, 김은혜 등 대표적인 기회주의자 정치인들도 반중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장동혁은 충남 보령 출신이고 일남 1년대 자녀가 일남 1년대 서울대 4대 불어 교육을 나오고 뜬금없이 루벤 가톨릭대 법학 석사를 받았다. 법학 석사를 할 것 같으면은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데로 가지 뜬금없이 벨기에의 예수의 대학을 갔다는 게 이게 찝찝하다. 예수에 의해 가지고 이 픽업돼 가지고 키워진 인물은 아닌지 우리가 좀 이게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제35회 행정고시 패스 43회 사법시험 패스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했는데 판검사 출신들은 자기 생각이 없고 철저하게 서류에 올라온 자료만 보고 판단하도록 훈련을 받아서 국가의 미래 전략을 짜야 하는 대통령과 같은 이 고도로 이 생각을 해야 하는 이런 정치 지도자 자리에는 부적합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 판검사들이 그 법복을 입고 있을 때는 똑똑합니다. 똑똑한데 법복 벗으면 깡통이라고. 왜? 서울대 가기 위해 가지고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해가 서울대를 갔어. 그리고 사법시험을 보려고 하면 또 법학책을 봐야 되죠. 그리고 저기 사법시험에 붙으면은 그때부터는 법전만 봐야 되니까 철학 서적이나 역사 서적이나
뭐 이런 서적들, 종교 서적, 성경책 이런 거를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복을 벗으면 뭐다 깡통이다. 깡통이니까 그 검사 판사 출신을 갖다가 속된 말로 대통령에 앉혀놓고 뒤에서 이것저것 빼먹고 마약 카르텔들이 바보 바지 사장을 하나 앉혀놓고 뒤에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속이고 거짓 보고를 해도 이 사람은 통찰력도 없고 미래도 없고 뭐 깡통이니까 그러니까 하고 그냥 이 다 그냥 아이 각하 저 해외 순방 한번 나갔다 오시죠 해가지고 계속 해외 순방 돌리고 실질적으로는 딴 놈들이 뒤에서 이 정치를 장악을 하고 다 해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저기 장동혁이가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고 결정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통찰력이 없는 이 판검사 출신들은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충청도 출신 정치 지도자들은 이상하게도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머뭇거리고 결정을 안 합니다. 이래 되면 밑에 사람들이 이거 하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헷갈리기 때문에 조직이 와해가 되고 충청도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이가 북한에 넘긴 USB 수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미루다가 정권이 전복되고 감옥 간 거 아닙니까? 이거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그리고 지금 그 서울대 법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가장 부패한 집단 아닙니까? 그러면 유유상종이라고 대한민국 최대 범죄 집단 그 반국가 세력에 똘똘 뭉쳐 있는 데가 지금 서울대 법조 카르텔이기 때문에 얘들이 또 와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이 대통령을 이상한 길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서울대는 절대로 대통령 하면 안 되는 게 서울대 순혈주의가 나라 망친다고. 서울대 순혈주의. 서울대 순혈주의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해도 서울대 출신들을 전부 다 대통령에 앉혔는데 결과적으로 그놈들 때문에 말아먹었다. 자 보십시오. 박사모 이방호가 되면은 나라 결단난다. 차라리 강기갑을 밀어주자 해가지고 강기갑을 통진당 강기갑을 당선시킨 게 박사모입니다. 자 대한민국 박사모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쇠고기 수입 중단하라 이랬죠. 이 사람 박사모 회장 그 정광용 씨 아닙니까? 요즘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더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 보수에서 그 저기 반중운동 할 때 박사모가 저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간첩들이 보수단체에도 지금 들어와 있고 저기 좌파단체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이 보수단체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알게 모르게 로스차일드가에 포섭이 돼 있든지 아니면은 트로이 목마를 오래전에 중국 공산당이나 뭐 딥스테이트에 의해 가지고 포섭돼 가지고 키워줬든지 그런 인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빠지고 자시고 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 국민들만 들고 일어나 가지고 나라 망한다 망한다 하지. 이 오피니언 리더들 뭐 판검사 출신들은요. 자기들은 이미 평생 벌어먹을 거 다 벌어놨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든 말든 아무 신경 안 쓴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시고 사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정치인의 말을 보지 마시고 행동을 보시고요. 정치인이 업적을 보십시오. 업적을 보시면은 그 사람의 성향이 다 드러납니다. 자, 역사 공부하셔야 돼요. 아이고. 자, 교보문고 저기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자유와 생명의 기록 책을 사십시오. 올컬러 사진첩이고요. 460페이지 금액 16만 원입니다. 주문 010-2130-9642번이고 입금하시고 주소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신한은행 예금지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고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요 미국의 안재철 대표님이 저자가 미국의 교포분이신데 미국의 육해공 해병대 박물관을 다니시면서 20년 동안 20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사진을 5만 장 이상을 사가지고 칼라화한 사진입니다. 한국에 없습니다. 설명은 영어하고 한국어로 돼 있고요. 이런 책들을 여러분 자녀들한테 주면서 식사하실 때 야 거짓말하면 빨갱이다. 저희 할머니가 늘 그랬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거짓말하면 빨갱이 된다. 거짓말하면 빨갱이 된다. 야 너 말과 행동이 다르면 빨갱이 되는 거야. 이놈의 소나. 이놈 소나 너 뭐 커서 빨갱이 될 거야. 왜 말과 행동이 달라? 네가 말했으면 왜 안 지켜?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런 책을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한테 사주시면서 6.25 때 이렇게 빨갱이들이 사람들 죽였다. 사람들 죽은 사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여주면서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빨갱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런 거를 계속 듣든 안 듣든
세뇌 교육을 시키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울대 가서 나라 팔아먹고 대통령 팔아먹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뒤집어 씌우고 감옥에 쳐놓고 국정원을 해체하고 기무사 직원들을 감옥에 쳐놓고 어? 죄 없는 이재용 회장 그 대법관들을 감옥에 쳐놓고 그런 짓을 안 하는 겁니다. 가정교육을 못 받으면은 나라 팔아먹고 부모 팔아먹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럼 출세를 하면 뭐합니까? 얼마나 비극이고 비참합니까? 다시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말게 하자고 하는 뜻에서 제가 오늘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희 대북방송 후원 계좌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돼서 나라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